자, 이번에는 11번 들어가 볼게요. 11번. 자,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입니다. 보니까 병인박해 나와요. 병인박해 나오고, 뭐, 제너럴 셔무로 사건 나오고, 그 다음 병인양요 나오죠.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나오고, 척합이 건립 아니겠습니까?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하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병인박해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는데 병인 양요이 일어났다, 그지? 그 다음에 척화비가 세워지는데,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 사건 두 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하고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하게 되면 할 일 많죠. 어제연 장군의 숫자기 같은 것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런 그림 나오게 되면 찾으셔야 되고요. 광성보 전투라든지 그런 거. 근데 정답은 이제 뭐, 보게 되면 신미양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답이겠죠? 이 부분. 1871년도에. 뭐 을미의병은 1895년도 명사하고 죽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뭐 관련이 없고요. 홍범14조는 제2차 가보기역의 결과문이고 1894년이고요. 거문도 사건 역시 갑신정변 이후에 일어나는 1884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나는 영국의 거문도 사건 관련이 없죠. 훨씬 더 뒤에 있는 일이고요. 동학농민군은 뭐 이때 당시에 뭐 가보기역 치러지는 그 1890 내가 태어나려고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요 해에는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1894년도. 야,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지,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가보기역이 일어나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해. 그 다음에 또 어딘지하면 6.25. 1950년. 그렇게 되는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3점짜리 문제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한자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한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어려워요. 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보죠. 조선 여성운동은 세계 사정에 의해서 또 조선 여성의 여성들 단체인가봐요. 그죠? 중대한 단계로 진전했다. 부분으로 분산되었던 운동이 전 조선적 협동전선이라고 하는 협동전선. 협동하자. 이 단계에서는 모든 분열 정신을 극복하고 우리의 협동전선으로 하여금 더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 조선 여성의 의무랍니다. 지금 이게 한자가 나서 어렵지만 수능은 정직하다. 수능은 쉽다. 써있지 않습니까? 근우? 바보죠. 근우. 알았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919년도에 3.1운동 한 다음에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헌병경찰에서 문화통치로. 근데 이 문화통치의 다른 일이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거든. 미안해. 민족 분열 통치거든. 이 민족 분열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족같은. 이 나쁜 놈들입니다. 일본 애들이. 자, 그래서 이 민족 분열 통치를 했을 때 많은 단체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민족 독립운동이 하늘을 못 모아지는 거지. 그래서 1926년도에 이렇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막 시작돼요. 뭐 정우의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드는 단체가 1927년도에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여성들도 그러한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근우회예요. 사실상 이 문제의 테마를 가지고는 신간회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근우회가 나온 거죠. 아무튼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쭉 볼까요? 이거죠. 민족유일당 운동. 네, 여성계. 정답 5번이죠. 그죠? 뭐 금난정권 폐지, 이건 뭐 난전을 금하자라고 하는 시전 상인들의 권한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거 폐지하자고 했던 것은 신의 통공이고요. 신의 년의 통공정책이죠. 이것은 정조 시절 했던 거고요. 삼정 이정청 설치 배경은 이제 그 뭐 임술농민봉기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고 조선 후기에 조사시찰단 뭐 일본 거 배우자 새마을운동 뭐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뭐 새벽종이 울렸네 이러면서 새벽종이 울리긴 뭘 울려.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가운동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자, 보죠. 네, 가락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극기가 막 이 안에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들? 발행연도가 2007년이고요. 전국적으로 금주나 금연하고요. 성금 마련해가지고, 일본에 진 나라빚을 갚으려고 했었대요. 이 일본에 나라빚 줬는데, 이거 나라빚 우리가 진 건 아니고, 사실은, 메가타라고 하는 이 개새끼가 와가지고,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저기 돈 빌려준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국채보상운동. 이게 보시면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도 대구에서 시작하거든요. 서상돈, 김광재,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100주년이니까 1907년에서 100년 더하게 되면 2007년 맞잖아요. 이 수능이 정직합니다. 자, 아무튼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치안유지법 나올 만한 게 나왔네요. 1925년에 이것이 제정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들을 일제강점기 때 탄압할 목적으로 했던 거죠. 예,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아니죠. 조선 형평사, 네, 형평운동인데요. 형평운동. 이건 백정들 중심으로 해서 진주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1923년도,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많이 일어나고요.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국제보상운동을 많이 이제 홍보했었던 그런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이죠. 예. 대한매일신보 등이라고 나왔네요. 예, 과거에 이제 오답이 있었었던, 황성신문하고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다 됐고요.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것은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조만식 중심으로 한 거.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수를 올리는 계기 되었다. 이거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뻘짓거리된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막 하자 그러니까 그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에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지원을 받은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 단체 활동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토론의 장이 열린 독립관. 우리 3호선 타고 가게 되면 독립문역 있지 않습니까? 독립문역이 딱 내리게 되면 독립문이 딱 있어요. 프랑스 가게 되면 개선문 무슨 가봤는데 개선문의 크기와 비교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약간 작긴 해요. 근데 이제 영은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걸 허물고 만든 거래요. 청나라의 영원히 보훈하겠다라고 하는 그 4대 의식을 갖다가 없애고 만들어진 거죠. 독립관,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이죠. 189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4월 달에 이미 신문 만들어 놓고 6월 달쯤 만들어지는데, 독립신문 건설을 주도한 독립협회는 이렇게 나오죠. 독립협회 하면 어떤 인물 떠올라요? 여러분들 서대필, 그죠? 필립 제이슨. 자, 제22회, 25회 나오는데 뭐야? 전령도에 러시아에 러시아가 그 지역을 조차권을 딸라고 하니까 그거 반대했잖아요. 의회 설립 운동 많이 하고요. 아무튼 독립협회 문제는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죠. 자, 어린이날 제정. 네, 어린이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분 여러분들 천도교의 그 일원입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고요. 원산학사는 1883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세워진 것이고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하게 되면서 민중계몽을 해야지 이제 개혁을 성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었죠. 부나로도운동은 1931년부터 추진됐었던 우리나라 동아일보사가 주도했었어요. 농촌계몽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운동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빌어가지고 한 거죠. 민중수구로라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게 수능 한국사에 이 조선어 연구회라든지 그 전에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20년대 조선어 연구회, 그 다음에 30년대에 조선어 학회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30년도에 활동했었던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고, 정답은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민족운동, 선언서. 자, 민족운동이 많지긴 하지만 이제 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몇 개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군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의 거사는 이렇게 나와요. 배타적 감정에 하지 말아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열심히 싸워라. 조선 민족대표 33위. 여기 중에서 제일 힌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거 기미년이요. 기미 독립선언서죠. 자, 이것은 이제 1919년 3.1운동을 불씨를 지핀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3.1운동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3.1운동 3점짜리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게 되면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운형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이고요.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신사 뭐 일본 거 배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없고요. 집강소,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전개혁안을 실시하고자 있었던 농민군들의 그 움직임을 대변하는 기관이죠. 집강소가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은 농민군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신분제가 없고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그 지역이 돼요. 삼남지방 중에서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자, 아무튼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것이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가지고 발생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그 민주적인 어떤 그 혁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초죠.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에 항거해가지고 일어난 것이고요. 자, 5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다. 3.1운동이 사실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 달인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세워지는데 통합된 것이 이제 상하이에서 통합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의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16번 이 단체입니다. 역시 나올만한 단체가 나왔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 보게 되면 조승우 씨가 잠깐 나와요. 그 사람이 김원봉이거든요. 네, 의열단 관련된 문제가 나올 법한 게 나온 거죠. 이렇게 강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들, 열사들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보통 윤봉길 의사. 보죠?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자, 김익상, 김상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로 들어가 폭탄 투척했어요. 폭탄의 성능이 좀 좋지 않았죠.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졌어요. 네, 폭탄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 폭탄 누가 만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좀 잘 좀 만들고 어서 좀 하나 만들더라도 좀 안타깝습니다. 의열단이에요. 의열단.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열단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딱 얘기해가지고 민중의 폭력혁명이 곧 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의열단입니다. 자, 191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나중에는 많이 변모를 하게 되면서 37년까지 유지가 되죠.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무군론에 뭔 개소리예요? 자, 교조 신원운동은 이제 뭐 동학농민운동 전에 얘기하는 거고. 김원봉 나왔습니다. 정답 3번이죠. 오산학교 엄마 2오 사주세요. 안돼.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승훈의 오산학교, 안돼.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게 신민회예요. 신민회. 자,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고종강제퇴위는 뭐 대한자강회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지금 선생님은 많은 단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체들이 시대 순서대로 흐름에 맞게끔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정답은 3번 의열단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점짜리 겁먹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총선거. 총선거 나오면 총선이잖아.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지금 요즘에 최근에 선거한 총선거를 문제를 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총선거 나올 만한 거 5.10 총선거밖에 없잖아요. 1948년도 5월 10일날 치러졌던 거. 네, 여기 있네요. 5월 10일날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라서 실시된 이번 5월 총선거. 유엔 소총에서 뭐라고 결의했죠?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제발 선거한 다음에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또 승만 리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야,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욕을 하십니다. 자, 아무튼 나 먼저 선거장에 나가자, 투표 시간을 지키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정한 투표를 참 했으면 좋겠죠. 네, 5.10 총선거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려면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가 창설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재헌의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원들을 뽑는 바로 총선거죠. 자, 8.15 광복 1945년이고요. 6.25 전쟁은 1950년입니다. 이 선거는 1948년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답은 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지요? 자, 그 다음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2점짜리 문제네요. 자, 이제 현대사로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10월 26일날 사태 이후에 11.6 사태라고 하는 것은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군정동 안가에서 술을 한잔하고 계실 때 그의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사살했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그때 최규화는 국무총리였고, 최규화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제 다시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다시 선출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딱 2개월 정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그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12월 10일 날 다시 사태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죠. 참 우리나라가 뭐 스파르타도 아니고 이렇게 뭐 군사정권 시절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고, 몇 안 되는, 정말 그 몇 안 되는 게 아니지만 대통령 중에 참 욕을 많이 먹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뭐 이후 시위대가 자진해산했지만 신군부는 사회 혼란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군부 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얘기죠. 자, 그때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어요. 광주에서 우리가 뭐 화려한 휴가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그 영화도 하나 있었는데 1987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18은 아니지만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건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 나왔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일의정서,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1904년도에 군사전략상 요충지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은 이제 안타까운 우리 민족 간의 이제 불협화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빨갱이가 어딨어 이 상황이 지금. 아유, 짜증납니다. 자, 아무튼 3번에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 시절이죠. 이것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이승만 정권 시절이니까 관련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법령 전개된 시행이 된 시기입니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요. 보니까 조선 총독이 나와요. 총독부가 있었나봐요.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두 개가 중요해요. 조선 총독부가 최초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1912년도에. 그때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신고제 원칙을 했었었고, 요거 회사제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만든 회사는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거죠. 자, 아무튼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이게 시기니까요. 항상 1910년대라고 쓰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군사훈련 받는 별기구는, 이거는 그 이모군란을 야기시킨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식군대잖아요. 얘네 때문에 차별받아가지고 99인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것이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1910년대의 상황입니다. 일제 통치 방식이었었죠. 군국기무처는 1894년도 1차 가보개혁에서의 얘기고요. 홍경래에 난 조선 후기에 서북지방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난이고요. 신탁통치 반대 시위는 1945년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에 이 신탁통치를 하냐 마냐 얘기를 할 때 찬성과 반대가 나눴던 상황입니다. 이건 광복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도 이 수능 한국사 영역에서 자주 다루는 저희 테마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왔어요. 자, 한국사 수행평가고요. 자, 땡땡땡 정부 시기의 통일 외교정책이에요. 역시 통일 문제가 나오죠. 지금도 우리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 민족의 과제가 또 우리의 소원이 또 통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소원으로 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 다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근데 애들은 안 해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왜 세금을 내? 지네가 세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지. 자, 아무튼 외교정책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소련, 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노태우 정권 시절에 88 올림픽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88 올림픽 아시죠, 여러분? 굴롱쇠 소년. 이거 알면 아재 안 돼. 아무튼.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네, 그러면 뭐 남북 기본합의서 정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정답 3번이죠.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1950년에 전쟁 시작해가지고 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어요. 누가 맺냐? 유엔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군,
그 다음 북조선 인민최고위원회, 그 다음에 중국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한은 그때 당시에 정전협정에 조인을 못했거든요. 요거 1953년도고요. 베트남 전쟁 파병은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 시절입니다. 63년도 이후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정답이 되겠고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파리강화회, 이거는 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고 이랬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20문제 풀어봤는데 수능 한국사 영역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을 좋게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쓰임새는 많지 않지만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맞출 때 보통 이제 서울연고대 수준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좀 상위에 굵직굵직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에서는 최저 등급으로 이 수능 영역을 4등급 이상, 3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한국사 영역을 수박 겉핥기라도 한 번쯤은 쭉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선생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역시 교과서로 정리하는 대입 시사 면접 부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 3종 세트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